최근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정말 오랜 텀이 있었다.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나태해지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일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려는 의미였다. 진짜 채찍이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의 영상을 꼭 올리기로 목표를 잡았다. 과거 먹방 채널을 운영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일 1 영상을 했던 독한 마음을 다시금 먹기로 했다. 은평구로 이사를 오고 나는 빠르게 이 동네에 적응해 나갔다. 봉천동에서 이사를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동네는 나에게 아주 딱 맞는 맞춤형 동네였다. 물론 배달의 성지인 봉천동보다 콜은 훨씬 적어서 경제적 부담감이 엄습하긴 했다. 내가 자꾸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는 둥, 채찍질을 한다는 둥 하는 것은 내가 자기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거칠게 대해줘야 한다. 나의 이런 근자감은 나를 지탱해줌과 동시에 나를 살찌게 하는 치킨 같은 존재다. 영상의 텀이 길었던 만큼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나보다 우리 냥님들 뿡빵디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빵디는 드디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콩을 수확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나는 왠지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속이 좋지 않아진다. 다행히 은평구에서 고양이 병원으로 유명하다는 곳이 집 근처여서 아이들을 진료받기에 매우 좋았다. 여러모로 이사를 잘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털이 찐 건지 살이 찐 건지 아이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 번에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명씩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릴레이 마라톤도 아니고 참.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들이 명목으로 가족들이 놀러왔다. 먼저 근처에 사는 동생이 부모님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참고로 고양이에 대해 엄청난 평정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고양이를 보고도 아무 감정 없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 잘 봤습니다. 과거 빵디를 구출할 당시 2마리가 부담이 되어 동생에게 빵디를 키우지 않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자기는 강아지가 좋다며 고양이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며 철벽을 치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사람은 무언가를 경험해봐야 안다는 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고양이와 2박 3일을 함께하고 돌아간 이후 동생은 상사병에 걸렸다. 매일 밤 고양이를 당장 내놓으라는 난폭한 카톡질로 나를 당황시킨과 동시에 썩은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나 고양이 있어. 너 없어. 여기로 알려줬구나. 아니 주소를 찍으니까. 어? 없는데? 횡단보도 앞이야? 옆에 뭐 있나 봐봐. 이거 엄마 차지? 드디어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가 도착하셨다. 우리 집 주소가 내비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다급한 외침에 효자와 효녀가 되고 싶은 우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내비에도 잘 표시되지 않아서 무언의 불안감을 느끼신 걸까? 부모님의 표정은 또 이상한 집 구했구나 하는 표정이셨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와 보시더니 베란다만 3개 있음에 놀라시고 고양이가 2마리임에 놀라시고 내 턱살에 놀라셨다. 그래도 이번에는 집을 잘 구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셨다. 역시 LA갈비 선배님. 역시 백수단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명절 바로 다음 날이라 나는 전과 잡채까지 흡입하는 행운을 얻었다. 동생은 카메라를 보더니 은근 자기를 찍어주길 원하는 것 같았다. 눈치가 빠른 나는 그녀의 먹방을 촬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뭔가 깨작깨작 먹는 것이 먹방 BJ로는 틀린 것 같았다. LA 갈비 선배님이 드디어 식탁으로 왔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우리 집 LA 갈비가 제일 맛있다. 진짜 지금도 너무 침이 고인다. 나는 LA 갈비의 살코기 부분도 좋아하지만 특히 뼈와 연결되어 쓱 발라먹는 부위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 부위를 먹지 않아서 냥이 득이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니 그 자체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집에 책상이 있어서 바닥에서 밥을 먹지도 않아도 되어 더욱 좋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손수 바다에 가서 사오신 꽃게가 등장했다. 나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꽃게의 등장에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은 벌써 온몸의 감각이 꽃게와 접선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무심결에 시크하게 베어 물었던 꽃게 한 입은 마치 만화 요리왕 비룡의 저 세상 맛 표현처럼 화려하게 나를 감쌌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음날의 아침 밥상이다. 우리 집 김밥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베스트 음식이다. 거기에 꽃게탕을 더하니 말해 뭐해. 김밥을 싼 것은 간단한 언택트 나들이라도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셨는지 100번은 말씀하신 것 같다. 언택트 나들이를 나갔는데 불안감이 또 화려하게 우리를 감싸더니 말 그대로 언택트 나들이가 되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화장실도 못 갔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드넓은 도로만 이동하며 차 안에서 과자와 김밥을 모두 비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 마카롱집에서 동생이 먹고 싶어한 마카롱을 사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다음날 더욱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별은 언제나 익숙하지가 않다. 생각해보니 1년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얼른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사치스러운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 제발. 그리고 나에겐 다시 일상이 돌아왔다. 달리고 경주마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은평구는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자전거로 하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이 동네 정말 마음에 든단 말이지. 우리 집 근처는 정말 지독한 주택가 거리인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카페가 있었다. 그에 맞게 나도 브이로그 감성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멋진 정원에 단독주택을 개조한 듯한 카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의 현실판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에서 크게 전화를 하며 정말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 이야기를 하는 개념남 덕에 카페를 빠르게 빠져나왔다. 우리의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분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듯이 개념남에게 화살 같은 눈초리를 쏘아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듯 했다. 원래는 저녁에 일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해진 목표를 채워야 했기에 나는 또 한 마리의 경주마로 빙의했다. 따그닥따그닥. 그리고 끝내 일을 마치고 나를 쓰담쓰담하며 작은 셀프 선물을 주기로 했다.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치킨집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그만큼 치킨은 나의 소울푸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영롱하다 영롱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쾌한 김풍빵으로 돌아올게요. 굿밤.